안녕하세요. 정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네.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또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1박 2일 정도 휴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스케줄상 제가 반나절밖에 못 다녀왔어요. 속초 다녀왔는데요. 저는 괜찮았어요. 가는 거리가 조금 차가 밀려서 좀 고생은 했지만 발 담그고 앉아서 아이들도 보고 파도도 보고 저에게는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나이 먹으니까 물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수영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발만 담그고 왔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힐링이었어요. 그럼 가는 여름을 조금 아쉬워하고 오는 가을을 저는 또 즐겁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회계의 격리 실무 과정 중에 회계를 수업하려고 하는데요. 재미없어. 재미없습니다. 인생사는 뭐 재밌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경영관리, 회계 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의 기초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1강 회계의 기초고요. 기업 경영, 회계는 사실 필수 요소입니다. 작성자와 이해 관계자가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데요.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소비했는가, 얼마가 남았는가, 재산은 얼마인가, 반면 또 빚은 얼마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남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얼마를 벌었는가 수익이죠. 얼마를 썼는가 비용입니다. 얼마가 남았는가 이익입니다. 이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재산은 얼마인가? 재산도 빚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 다 내 돈 주고 못 사요. 뭐 해요? 대출을 끼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빚은 얼마인가? 결론적으로 내 돈은 얼마인가는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 절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기업 경영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기록하는 절차라고 부릅니다. 식별해야 되고요. 인식 및 측정을 해야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식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회계사항의 거래를 식별해야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자, 자산의 증가, 반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반대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뭐 같아요, 여러분? 타령 같아요?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거래의 8요소, 차변과 대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8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식과 측정인데요. 장부에 언제 기록할 것이냐, 인식 기준, 얼마를 기록할 것이냐, 측정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 금액으로 분계하고 원장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대차 평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늘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200만 원을 송금하는데 500원의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면 통장에서는 500원이 인출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200만 원은 거래처에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줄었어요. 그 대신 나는 수수료를 줬어요. 그래서 500원만큼은 지급 수수료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통장에서 나간 500원, 200만 500원에 대한 금액은 외상 매입금 200만 원과 지급 수수료 500원 해서 차익 없이 합계가 200만 500원으로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대차 평균의 원칙을 꼭 따라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장부 작성을 통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고서로 전달됩니다. 사장님이나 주주, 은행 등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가 궁금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산 상태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당기의 경영 성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현금 흐름표, 영업, 투자, 재무 활동별로 현금 흐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경리가 장부 정리를 한다. 기장이죠. 신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세무대리인이 합니다. 회사에 있는 장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제가 느끼는 가장 오류입니다. 여러분, 회사 장부는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웃소싱 출장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에 장부 없어요. 더 이상. 어디에 가 있어요? 세무대리인에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대리인에게 의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무대리인분들은 격리가 아니시잖아요.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의 장부는 회사에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격리가 있어야죠. 격리가 장부 정리를 합니다. 격리가 없으면 전문 출장 격리에 의뢰하시면 되죠. 이미 아웃소싱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필요한 격리 업무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기간은 장부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입니다. 회계 연도라고 부르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는 단기, 올해 이전은 전기, 올해 이후는 차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재무상태는 회계연도 말 12월 31일 현재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일정 기간 12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뉘는데요.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 시에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발생주의입니다. 회계상 거래나 사건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현금주의는 통장에 입금된 날, 통장에 돈이 출금된 날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요. 왜냐? 물건은 한 달 전에 나갔거나 1년 전에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까지 전체 금액이 다 입금되지 않았는데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왜? 물건이 기준입니다. 물건이 나간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1강 회계의 기초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렸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2강, 3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1강 맛보기로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